이혼 도장을 찍은 지 딱 10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방팔방 연락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200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 전 남편은 호기롭게 3억 한도 카드를 꺼내 들었죠. 하지만 종업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 흉내 내시더니 카드 6장 합쳐도 껌 한 통 못 사시네요. 서울 가정법원 계단 아래 늦겨울 햇살이 눈을 찌를 듯 쏟아져 눈시울이 시큰거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에는 아직 프린터에 열기가 남아 따뜻했습니다. 이혼 확인서. 그 5글자가 손끝에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부로 산 BMW X5에 올라탔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튀어오른 흙탕물이 내 낡은 단화 위로 튀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밑창이 벌어지기 시작한 내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주는 지난달 내가 이런 걸 신고 다니면 자기 체면이 구겨져서 거래처 사람들도 못 만난다고 했었죠. 그 말을 할 때 그의 와이셔츠 깃에 묻어있던 붉은 립스틱 자국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을 보니 역시나 대왕대비 마마 전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요란한 화투 패 섞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야, 이서연, 서류 정리는 끝났냐? 네, 방금 받았어요. 그래, 그럼 썩 어울리지 말고 당장 강남 그랜드 문호텔 88호실로 튀어와. 온 가족 다 모였으니까 너만 오면 돼.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 들떠 있었죠. 오늘은 우리 집안 경사야, 경사. 민준이가 그 지긋지긋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으니 이제 우리 박씨 집안 다시 일어설 일만 남았다. 내가 특별히 200만 원짜리 최고급 상차림으로 예약했어. 유명한 무속인한테 날짜까지 받아 잡은 날이다. 나는 이혼 서류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살을 파고들어 아릿했습니다. 습관처럼 어머니라고 부르려다 목구멍에서 신물이 올라와 삼켰습니다. 난 이미 박민준과 남남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축하 파티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자 여사는 전화 너머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잘하네. 해뜨게 굴지 말고 빨리 와. 아, 그리고 올 때 좀 사람답게 입고 와라. 오늘 오시는 분들 다 체면 있는 친척들이야. 또 그 싸구려 시장 바닥 옷 입고 와서 우리 민준이 망신시키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날씨 한번 더럽게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나는 주머니 속의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더니 결국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온 지나가던 커플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서둘러 팔짱을 끼고 멀어졌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묻기에 강남 그랜드 문 호텔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거기 엄청 비싼 곳인데. 기사님은 백미러로 내 남루한 행색을 힐끔거렸습니다. 네, 누가 밥을 산다네요.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빳빳한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택시에서 내리는 나를 보며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쳐봐야 5만 원도 안 될 내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조차 건성으로 던졌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랜드 문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5성급 호텔입니다. 10m는 좋기들 높은 천장,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밑창이 벌어진 내 신발은 푹신한 카펫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88호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들어가기도 전부터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민준이가
진작 갈라섰어야 했어. 그 이서연인가 뭔가. 집안이 좋아. 능력이 있어? 결혼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밥만 축냈지. 아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신우이 박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찢어지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고막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민준이는 지금 대기업 프로젝트 팀장에 연봉이 억대야. 이서연 걔는 중소기업 격리에 월급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민준이 구두 한 짝이나 살 수 있겠어? 이건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 강약약강인 분이죠. 형님, 오늘 입으신 한복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거 진짜 비단이죠. 200만 원짜리 상차림이라니. 영자 형님네 진짜 대박 났네. 앞으로 우리 같은 가난한 친척들 좀 잘 챙겨주세요. 민준아, 작은 아버지가 한 잔 따르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앞날이 창창해. 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시어머니 김영자가 자줏빛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쫙 넘긴 채 가보라고 떠들고 다니던 가짜 오팔찌를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박민준이 명품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번들거리는 모습으로 앉아 건배 제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는 거의 박민준의 팔에 매달리다시피 붙어 있었고 박민준은 피하기는커녕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룸 안의 소음이 순간 뚝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서치라이트처럼 내 낡은 청바지와 보풀린 니트, 그리고 벌어진 신발을 훑어내렸습니다. 경멸, 조소, 고소하다는 눈빛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왔니? 김영자가 눈꺼풀을 개슴츠레 뜨더니 턱짓으로 문가 쪽 요리가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라. 너만 기다렸다. 그 자리는 에어컨 바람이 직통으로 오는 곳이었고 종업원들이 음식을 나르느라 내 등 뒤를 계속 오가야 하는 가장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박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소개 안 해줘. 내 시선이 그 옆에 여자에게 머물렀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아, 여긴 최지은. 내 친구야. 지은아, 여긴 이서연. 최지은이라는 여자가 나를 향해 생글생글 웃어 보였습니다. 목소리에는 꿀을 발라놓은 듯 애교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민준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뵙네요. 내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되묻자 최지은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박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서연, 오늘 다들 기분 좋게 밥 먹는 자리야. 분위기 망치지 마.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지정된 자리에 가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식기 세트가 차갑게 느껴졌고 에어컨 냉기가 뒷목을 서늘하게 때렸습니다. 다 왔으니 음식 내오라고 해요. 김영자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상은 특별히 홍콩에서 유명한 셰프를 초빙해서 만든 거래요. 이 불도장은 준비만 3일이 걸렸다나 다들 맘껏 먹고 마셔요.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그 혹 덩어리를 떼어낸 기념이니까 이제 우리 앞길엔 꽃길만 남았어. 종업원들이 코스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술 작품처럼 플레이팅된 접시들이 들어왔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화려하고 정교했습니다. 친척들은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연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와, 전복 크기 좀 봐. 이 샥스핀 수프는 입에서 살살 녹네. 형님, 민준이 진짜 출세했네요. 이 한 끼가 내 반년치 월급이네. 김영자는 쏟아지는 칭찬에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의 접시에 랍스터 살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들,
많이 먹어. 그동안 3년 고생한 거 오늘 엄마가 다 보상해 줄게. 옆에 있던 최지은도 교태를 부리며 수프를 떠주었습니다. 오빠, 요즘 일하느라 힘들지? 이거 마시고 힘내. 나는 그 꼴을 보며 내 앞에 놓인 완두콩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서연아, 맞은편에 앉아 해삼을 씹던 작은 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하는 말 나쁘게 듣지 마라. 너랑 민준이 부부의 연은 여기까지인 거고 앞으로는 주제 파악하고 분수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 눈 너무 높게 뜨지 말고 민준이 같은 남자는 이제 꿈도 못 꾸지. 좌중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내 반응이 너무 순순했는지 작은 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여자는 자고로 조심해야지. 너 그 3년 동안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아줬잖아. 민준이가 너 내치지 않고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앞으로는 여자 노릇 좀 제대로 배우고. 작은 어머니,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따님, 지난달에 셋째 중절 수술하셨죠. 이번에도 아들이라던데 사위분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요. 그거 작은아버지는 아시나요? 작은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수프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헛소리했나요? 나는 신우이 박미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작은 어머니가 딸 수술비 한다고 형님한테 300만 원 빌려 가셨잖아요. 그거 돌려받으셨어요? 닭 다리를 뜯던 박미경이 멈칫하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작은 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인연이 이혼하더니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들 닥쳐. 김영자가 테이블을 콱 내리쳤습니다. 식기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이서연, 오늘 좋은 날 재뿌리지 말고 밥 먹기 싫으면 당장 꺼져.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메인 요리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요? 김영자가 내 뻔뻔함에 기가 막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때 박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상황을 통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발렌타인 30년산을 자신의 잔에 가득 따르고는 종업원에게 눈짓해 모두의 잔을 채우게 했습니다. 자자, 다들 진정하시고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 흉내를 내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친척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저 박민준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컸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사업으로는 더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이 잔 제가 올립니다. 친척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을 들고 박민준을 추어 올렸습니다. 박민준은 술을 원샷하고 잔을 거꾸로 들어 보이며 환호를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카드 몇 장을 테이블 잘 보이는 곳에 툭 던져두었습니다. 검은색 블랙 카드 1장, 플래티넘 카드 2장, 그리고 골드 카드들. 사람 많을 때 재력을 과시하는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최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오빠, 이거 다 오빠 카드야? 대박이다, 진짜 능력자네. 박민주는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비상금 좀 넉넉히 들고 다녀야지. 그는 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동정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메인 요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공작새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랍스터 회였습니다. 김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어서들 들어요. 이거 한 접시에 200만 원짜리야. 젓가락들이 우르르 랍스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 이 탐욕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붉게 상기된 김영자.
의기양양한 박민준. 그리고 공짜 밥에 눈이 뒤집힌 친척들. 에어컨 바람은 여전히 내 뒷목을 차갑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아빠진 에코백 속에 손을 넣어 차가운 금속성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을 들어 내 앞에 랍스터 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 사 먹던 매운 닭발보다 못했습니다. 루마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은 없었던 일처럼 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박민준이라는 새로운 동아줄을 잡으려 아부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박민준은 얼굴이 붉어져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500억짜리 프로젝트 따냈잖아요. 회사에서 곧바로 이사 승진시켜 준답니다. 김영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허벅지를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내 진작 알았다. 우리 아들은 큰 인물 될 줄 알았어. 누구처럼 쥐꼬리 월급 받으면서 체멸하게 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나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그들의 허세를 감상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2일 200만 원짜리 밥상이 곧 그들의 목을 조를 거라는 걸, 그리고 아주 처참한 꼴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랍스터 접시는 순식간에 얼음 조각만 남았습니다. 아까 내 공격을 받았던 작은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빈말이 아니라 우리 민준이 덕분에 박씨 집안 조상님들이 춤을 추시겠어. 이 한 입에 몇만 원이 쑥쑥 들어가네. 김영자는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잖아.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민준이만 기쁘면 내가 1억이라도 쓰지. 그러면서 박민준에게 생선 볼살을 떼어주었습니다. 아들 이거 먹어. 이제 이사되면 머리 쓸 일 많을 텐데.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곁눈질했습니다. 나랑 헤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봐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최지우는 옆에서 새우 껍질을 까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아해, 해산물이 남자한테 좋대. 역시 우리 지은이가 센스 있어. 젊고 예쁜 데다 내조까지 잘하네. 늙은 호박 차지하고 앉아있던 누구랑은 비교가 안 돼. 김영자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아스파라거스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잘 익었지만 이 역겨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맛이 비리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박민준의 왼쪽에 앉아있던 집안의 큰어른, 셋째 작은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라 발음이 뱄습니다. 그 500억 프로젝트라는 게 정확히 뭐냐? 박민준은 자세를 고쳐잡고 정치인 흉내를 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정부랑 합작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주관사고요. 초기 투자금만 해도 그는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습니다. 2억 작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민준은 촌스럽다는 듯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0억이죠. 이건 초기 자금일 뿐이고 나중에 운영 수익 나오면 몇 배로 뜁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20억. 민준이 네가 진짜 큰일 했구나. 오빠, 그럼 이사되면 연봉도 수억 원 되겠네? 최지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민준은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이야 뭐 부수적인 거고 사회에 기여하고 제 가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가치 실현이라니. 지난달 우리 부부 공동예금 몰래 깨서 최지은에게 500만 원짜리 목걸이 사준 게 그의 가치 실현이었겠죠. 영수증을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둔 걸 내가 짐 정리하다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 비참함이 이제는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마음 쓰는 게 다르다니까. 김영자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누구처럼 푼돈 벌면서 철밥통 껴안고 사는 거랑은 그릇이 다르지. 신우이 박미경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민준이네 회사 갔더니 이서연은 구석자리에서 타자만 치고 있더라고요. 월급 300이나 되려나.
민준이 술값도 안 되겠다. 작은 어머니가 과장되게 놀랐습니다. 300. 요즘 편의점 알바도 그 정도는 벌겠다. 서연아, 사람 구실 좀 해라. 지은이 봐라. 어린 나이에 쇼핑몰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더라. 최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예요. 민준 오빠 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쇼핑몰 좋지. 시간도 자유롭고 나중에 애 낳고도 할 수 있고. 김영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기 살려줄 줄 알잖아. 민준이 일하고 오면 집에서 살뜰하게 챙겨줄 여자가 필요해. 박민준이 최지은의 손을 잡고 토닥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잡은 손을 보았습니다. 박민준의 약지에는 아직 결혼 반지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는 어디 쓰레기통에 처박았겠죠. 차라리 잘 됐습니다. 종업원이 또 다른 요리를 내왔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도자기 그릇. 뚜껑을 열자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제비집 수프였습니다. 1인당 한 그릇씩입니다. 종업원이 설명했습니다. 김영자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이거 피부에 그렇게 좋다더라. 지은아 많이 먹어. 나는 투명한 제비집 수프를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멍하니 보고 있어. 이런 거 처음 보지? 박미경이 비웃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거니까 남기지 말고 먹어. 나는 박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이 식사 예약 내 카드로 한 거 맞지? 박민준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걸 왜 물어? 걱정 마. 너한테 돈 내라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20억 프로젝트 초기 투자금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내는 거야? 박민준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당연히 회사 자금이지. 내가 뭘 알아? 아, 회사 자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넌 개인적으로 얼마나 썼는데? 그런 큰 프로젝트 따내려면 로비 자금 많이 들었을 텐데. 지난달에 내 월급 통장 가져가면서 급전 필요하다고 한 게 이 프로젝트 때문이었니?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자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준이가 내 돈 좀 썩기로 써니 그게 뭐 어때서?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을 때잖아. 남편이 쓰면 쓰는 거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박민준이 짐짓점잖게 말하더니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서연, 좋은 날 꼭 이렇게 초를 쳐야겠어. 그래, 내 통장 돈 좀 썼다. 그게 뭐? 프로젝트 성공하면 2배로 갚아줄게.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쪼잔하게 굴래? 나는 웃었습니다. 내 월급 통장에 있던 760만 원. 나한테는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야. 너한테는 푼돈이겠지만 박민주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당장 2배로 입금해 줄게. 됐냐? 쪽팔리게 진짜. 민준이가 통도 크지. 작은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부부 사이에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라. 나중에 더 큰 거 받을 텐데 눈앞에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니까. 작은어머니가 궁시렁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박민준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줘. 뭐? 지금 보내라고. 폰뱅킹 되잖아. 나는 액정이 깨진 내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년 전 박민준이 쓰다 버린 폰이었습니다. 지금 보내주면 조용히 밥 먹고 갈게. 박민준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일부러 이러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폰뱅킹이야. 나중에 밥 다 먹고. 아, 바쁘시구나. 나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최지은이 박민준의 팔을 흔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화내지 마. 언니도 기분 안 좋아서 그러는 걸 거야.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러곤 나를 보며 생색을 냈습니다. 언니, 오빠가 준다면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거짓말하겠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말 참 예쁘게도 하네. 나를 돈 밝히는 속물로 만드는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박민주는 심호흡을 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날 기분 잡치지 말자. 작은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시 건배가 오가고 분위기가 억지로 띄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비집 수프를 먹으면서도 힐끔힐끔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는 수프 그릇을 숟가락으로 휘젓다가 손을 미끄러뜨려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정교한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고 끈적한 수프가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퍼졌습니다. 악, 너 뭐 하는 짓이야? 김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심성 없기는 저게 얼마짜린데. 종업원이 달려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그릇값은 제 앞으로 달아주세요. 내가 무슨 돈으로 물어내. 저거 그릇 하나에 10만 원은 할 텐데. 박미경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박민주는 내가 깽판을 치러 왔다고 확신한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서연, 작작해라. 먹기 싫으면 당장 나가. 나는 그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박민준, 기억나? 우리 결혼 첫해 어머님 생신 때 내가 백화점에서 80만 원짜리 울코트 사드리자고 했더니 내가 뭘 했어? 비싸다고 필요 없다고 했지. 결국 시장 통해서 5만 원짜리 사드렸고 어머님은 그거 한 번도 안 입으셨어. 박민주는 내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자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어머님이 안마의자 노래를 부르셔서 내가 200만 원짜리 알아봤더니 넌 노인네들 등쳐먹는 상술이라며 인터넷에서 3만 원짜리 안마기 사줬잖아. 나는 천천히 일어나 화려한 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식사 한 테이블에 200만 원이라며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룸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들 이혼 축하 파티에는 이렇게 돈을 펑펑 쓰시네. 참 대단한 효자 나셨어. 김영자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내 아들이 번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이제 남이야. 남, 맞아요 남이죠. 나는 에코백에서 따끈한 이혼 확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사내 진미 사이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법적으로 난 10분 전부터 당신네 집구석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네 돈을 불쏘시개로 쓰든 말든 내 알바 아니지. 나는 서류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당신들이 불렀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계산할 건 계산하고 가야죠. 박민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서연,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없는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이 제비집 수프가 아까워서 어머님한테 사드리려던 코트보다 비싼 건데 맛도 못 봤잖아.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당황한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비집 수프 하나 더 주시겠어요?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 저만 못 먹어서요. 김영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박민준이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는 음침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먹고 싶다는데 사줘야지. 거지 적선하는 셈치고. 종업원, 여기 수프 하나 더 내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일 비싼 메뉴들로 추가해. 그는 내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듯 했습니다.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심산이었죠. 여기 최고급 와인, 그리고 캐비아랑 푸아그라 추가. 오늘 내가 쏜다. 다들 배 터지게 드세요. 친척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민준이가 대인배야. 저런 쪼잔한 여자랑 상대도 안 하네. 새로운 요리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최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짐짓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늘 끝까지 달린다. 오빠 짱이야. 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허세에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진 김영자, 공짜 술에 취해가는 친척들, 그리고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계산서. 박민주는 아마 자기가 여전히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능력자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어제 회사 감사팀이 들이닥쳐서 계좌 동결시킨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주머니 속에 저 화려한 카드들이 곧 예쁜 플라스틱 조각이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종업원이 새 제비집 수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달짝지근한 게 느끼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주변의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테이블 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빈 술병이 나뒹굴고 값비싼 요리들은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이쑤시개를 쑤셨습니다. 화제는 박민준 찬양에서 각자의 자식 자랑,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결국 기승전 민준이 최고로 끝났습니다. 박민준은 술이 잔뜩 취해 혀가 꼬였습니다. 그는 최지은을 끼고 앉아 졸린 눈으로 거들먹거렸습니다. 김영자는 옆자리 작은 어머니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민준이 이사 승진하면 지금 사는 빌라 좁아서 이사 가야 해. 한남동 쪽에 정원 딸린 단독주택 봐둔 게 있어. 나중에 손주 생기면 뛰어놀아야지. 어머, 한남동. 거긴 진짜 부자들만 사는 데잖아. 형님 복도 많지. 난 이제 손주만 보면 소원이 없겠네. 지은아. 그녀가 최지은을 보며 눈웃음 쳤습니다. 너도 노력 좀 해라. 아들 낳으면 내가 강남 아파트 한 채 해줄게. 최지은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도 참. 나는 그 화기애애한 예비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해파리 냉채를 집어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김영자가 300만 원짜리 짝퉁 시계를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얼추 다들 드신 것 같은데. 민준아, 계산해라. 사람들 기다리시겠다. 박민준은 최지은의 머릿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여기요. 구석에 대기하던 종업원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네 손님, 계산 도와드릴까요? 계산서 가져와. 박민준이 짧게 뱉었습니다. 종업원이 검은색 가죽 빌지 패드와 무선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습니다. 손님, 오늘 드신 내역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민준은 보지도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거기 놔둬. 모두의 시선이 그 검은 패드에 쏠렸습니다. 박민준은 짐진 여유를 부리며 패드를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총액 숫자에 머무는 순간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눈썹이 꿈틀하더니 억지로 표정을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는 쿨한 척 패드를 덮었습니다. 뭐 괜찮네. 다들 잘 드셨으면 됐지. 역시 민준이 스케일이 달라. 박민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카드 지갑을 통째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카드들을 게르륵 펼쳤습니다. 이거 블랙 카드로 긁어. 가장 위에 있던 검은색 카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업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박민준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딕. 경쾌한 승인음 대신 둔탁하고 불길한 에러음이 울렸습니다. 종업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민준의 얼굴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이번 달 한도를 다 썼나 보네. 이거로 해. 그는 황급히 옆에 있던 플래티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종업원이 다시 긁었습니다. 띠딕. 손님, 이 카드도 한도 초과입니다. 박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제도 썼는데. 그는 카드를 낚아채더니 다른 골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띠딕. 세 번째 거절. 종업원은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님, 다른 결제 수단 없으십니까? 가지고 계신 카드들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점잖게 포장했지만
사실상 돈 없는 거 아니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김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내 아들 카드가 안 될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대기업 부장이야, 부장. 종업원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핸드폰으로 뱅킹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던 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왜 이래? 지급정지? 무슨 일이야? 박미경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은행 전산 오류인가 봐. 잠깐만, 토스로 보낼게. 그는 허둥지둥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거래 정지 계좌입니다. 라는 팝업이 떴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의심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흥미가 섞인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를 툭 치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내 아들 돈 많은데 왜? 최지은은 슬금슬금 박민준에게서 멀어지며 눈알을 굴렸습니다. 박민준은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리. 이게 뭐야? 왜 내 계좌가? 뭐? 감사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비명처럼 변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김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민주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카드들을 긁어모아 종업원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다 합쳐서 해봐요. 나눠서 긁으면. 종업원은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룸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재벌 행세 그만하시죠. 카드 6장 합쳐도 1,000원도 결제 안 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연기하십니까?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김영자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주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돈 없다며? 사기꾼 아니야? 아까 500억 프로젝트라더니 다 뻥이었어. 이 난장판 속에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방치된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876만 300원. 내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나는 사색이 된 박민준과 김영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 지금 낼 수 있어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종업원의 카드 6장 합쳐도 1,000원도 안 된다는 말은 박민준의 뺨을 후려갈긴 것보다 더 아팠을 겁니다. 김영자가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민준아, 돈 있다고 해. 빨리 돈 꺼내. 하지만 박민준은 바닥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룸문이 쾅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셋. 맨 앞에 남자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찾느라 고생했네. 칼자국 남자가 걸어 들어오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패대기 쳤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이사도 가고 아주 작정을 했어? 누구세요? 빚쟁이야. 김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빚 없어. 나가. 칼자국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아드님이 전세 사기로 빌린 돈이 얼만지나 알아요?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차용증, 원금 3억, 담보, 판교 빌라. 판교 빌라 우리 민준이가 산 거야. 내 아들 명의라고. 산 거 좋아하시네. 그거 월세 보증금 걸고 3년 계약한 건데. 그 보증금도 우리한테 빌린 거잖아. 그는 임대차 계약서를 김영자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임차인 김영자, 박민준, 보여요? 김영자는 계약서를 낚아채 확인하더니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월세.
월세라니. 내가 3년을 속았어.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부자라더니 다 가짜였어. 내 돈 2천만 원은 어떡하고. 박미경이 달려들어 박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칼자국 남자가 박민준을 발로 찼습니다. 야, 돈 내놔. 오늘 못 갚으면 너네 회사 횡령건까지 싹 다 경찰에 넘긴다. 박민준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강 사장님, 제발 며칠만. 며칠은 무슨. 야, 여기 밥값만 2천만 원이네. 돈 없다더니 밥 처먹을 돈은 있냐? 강 사장은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친척분들 많네. 십시일반에서 갚아주쇼. 친척들은 기겁하며 도망갈 태세를 취했습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도 속았어요. 강 사장의 눈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내 허름한 행색을 보더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박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24시간 준다. 내일까지 5천만 원 입금 안 되면 알지? 그들은 폭풍처럼 사라졌습니다. 루마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영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박민준은 넋이 나갔고, 최지은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혼란의 중심에서 에코백을 열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계산, 제가 할게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김영자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나는 봉투에서 아무 무늬 없는 회색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긁으세요. 1. 876만 4,300원. 종업원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결제 승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증이 지잉 출력되었습니다. 결제. 되었습니다. 박민준은 눈이 튀어나올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서연아, 너 돈 어디서 났어? 김영자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너 딴 주머니 찾지. 내 아들 돈 빼돌렸지. 내놔, 그 돈 내놔. 나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김영자는 허공을 가르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잊으셨나 본데 우리 법적으로 남이에요. 내 돈은 내 돈입니다. 거짓말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거지 같은 년이. 나는 벽에 있는 노래방 기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 목록이 떴습니다. 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지난 3년간의 추억을 좀 돌아볼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판교 빌라 거실이 나왔습니다. 김영자가 소파에 앉아 나에게 걸레질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똑바로 안 닦아? 밥값은 해야지. 우리 민준이가 너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화면 속에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 박민준이 술에 취해 들어와 나에게 발길질하는 모습. 또 다음. 김영자가 친구들을 불러놓고 나에게 과일을 깎게 시키며 우리 집 식모야라고 비웃는 모습. 루마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영상 속의 폭언과 내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야.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불법. 나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거실 홈캠 영상이야. 보안업체 서버에 저장된 거 내가 다운로드한 거지. 비밀번호는 네가 1234로 해놨더라. 나는 USB를 뽑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밥값 당신들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서 탈출한 거 자축하는 비용이지. 나는 가방을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박민준. 내 횡령 증거랑 최지은이랑 바람 피운 증거 이미 경찰이랑 회사 감사팀에 다 보냈어. 수고해. 김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기절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로비에서 박민준이 쫓아왔습니다. 야, 이서연, 거기 안 서. 그는 피 묻은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뒤이어 깨어난 김영자와 친척들도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박민준이 나에게 주먹을 날리려던 순간 누군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행패입니까? 중후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 정 전무님이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박민준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내 쪽으로 돌아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은 바닥에 깔린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가씨? 김영자도 박미경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 전무님은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아가씨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마음껏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이서연이? 박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정 전무님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분은 태양그룹 이정홍 회장님의 무남동료 이서연 이사님이십니다. 말 조심하시죠. 태양그룹 대한민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그 태양그룹 친척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3년간 식모 취급하며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재벌가 딸이었다니. 그때 호텔 입구로 번쩍이는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내 절친 한소라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서연, 이혼 축하한다. 소라는 나를 끌어안고는 멍한 표정의 박민준을 향해 침을 뱉는 신염을 했습니다. 어우, 저런 찌질이랑 사느라 고생했다. 가자, 아빠가 파티 준비해놨어.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박민준과 그 가족들을 뒤로하고 소라의 차에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경찰차가 도착해 박민준을 연행해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영자는 구급차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태양그룹 계열사 루미너스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취임식 날 아침 회사 앞에서 웬 노숙자 같은 남자가 내 차를 막아섰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경비원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나는 차창을 내리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면을 응시하며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주세요.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백미러 속의 박민준은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뻥 뚫린 도로와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